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입학처의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과 소개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개 단과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창작학부, 스포츠학부,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이렇게 학부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 외에도 다양한 융합전공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융합전공들이 있고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학년 때는 입학을 해서 기초 과목들을 이수를 하시고 2학년에 진급할 때 이렇게 하단에 있는 6가지 융합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본인의 융합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융합전공 계열에 맞는 학과 중에 하나를 주전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학과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결이 살짝 다른 학과들보다는 낮은 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기 있는 뭐 소프트웨어학부라던가 컴퓨터학부 아니면 경영학부나 언론홍보학과 같이 저희 학교에서 좀 경쟁률 높고 인기가 좋은 학과들의 2학년 진학할 때 이제 큰 제한 없이 이제 진학을 할 수 있어서 지도를 하실 때 좀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쪽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올해부터 신설되는 그 계약학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LGU 플러스랑 이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게 되었고요. IT 대학 산하의 정보보호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20명 선발할 예정이고 수시에서 12명, 정시에서 8명 선발할 예정이고요. 수시 12명 중에 8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4명은 특기자 전형이고 정보보호 특기자 전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입상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정보보호학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4년 장학금 지원, 생활비 지원, 외에 통신비 지원도 있고요. 졸업 후에는 이제 4년간 LG 플러스 근무가 확정이 되게 되고요. LG 노트북도 같이 제공이 되고 단 그 매년 이제 일정 심사를 통해서 그 계속 지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요 광주 지역 입시 결과인데요. 저희 숭실대에는 이제 지원하신 비율 정도로 최종 등록을 하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 평균적인 합격률이 지금 이게 수시에서 보시면 12%인데 뭐 12% 정도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2022학년에는 조금 더 높았네요. 이건 정시고요. 정시에서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합격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24학년도 모집 인원이고요. 총 3,029명이고 수시 57%, 정시 43% 선발 예정입니다. 작년도하고 이제 비교인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학생부 대입 반영 항목 축소와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고요. 정보보호 특기자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면 저희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할 때 이제 전체 과목을 다 반영을 했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 972명이고요. 서류 100%로 1단계 3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서류만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전부 다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단계 3배수에서 추후에 면접에서 이제 그 학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한 60% 정도 돼서 면접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 이제 요소들인데요. 요걸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진로 역량이 50% 그리고 학업 역량 20%, 송시 역량 30%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학업 역량은 주요 교과 성적 를 반영을 하고 주요 교과 외에도 전체 교과의 성취도를 보고 학업 수행 성실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계열 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이제 아무래도 지원하는 전공에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해당 전공하고 꽉 알맞는 학과
그 과목들을 이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열 적합성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노력은 전공 적합성 외에 학생이 학생부 차원에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나 노력들이 잘 보이는지 이걸 학생부 전체적으로 정성평가하게 되고요.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 및 성취 수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 교과목을 적절하게 선택을 했는지를 이제 학과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 저희가 전공 안내 책자라는 걸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료는 7월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고, 좀 이따가 작년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실 역량에 관해서는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6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고요. 학과별로 제일 원하는 1, 2순위 항목을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실성하고 인성은 뭐 봉사활동 학교에서 하는 정도, 인성은 학교 폭력이 없는 정도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숭실 역량 이 6가지 중에서 1, 2순위를 이제 학과별로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학생부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학과별로 공지를 한 거니까 어떤 특정 학과를 원하는 학과를 정했을 때 이 지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홍시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나중에 돌아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 관련해서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공 안내 책자라는 걸 매년 발간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용은 7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학과별로 간단한 소개랑 선택효과 가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꼭 이 과목을 들어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들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런 과목을 들으면 학과에서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블라인드로 진행되고요. 면접위원은 2명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10분 내외 예정입니다. 면접 요소는 전공 적합성 50%, 인성 전제로 50%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부만 보고 이제 지원 동기나 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원 동기 관련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저희 이런 예시 질문과 꼬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만 보시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모집 요강에 예시 질문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모집 요강 한번 보시고 예시 질문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대표 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의 이제 입학 결과이고요. 보시면 일반고 출신 지원자들이 80%가 넘고요. 합격자도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 등급이 같은 등급이더라도 서류평가 점수에서는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생의 성취도라던가 어떤 세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꼼꼼히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면접에서 그 학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종 면접에 가서 2, 3배수 서류평가에서 2, 3배수에 있던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건 작년 SSU 미래인재 전형 교과 평균입니다. 경쟁률과 교과 평균인데 여기 보시면 어문 계열에서 좀 이렇게 성적이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특목고 학생들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언론홍보학과나 경쟁률 시스템학부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컴퓨터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는 경쟁률이 낮음에도 교과 평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에서 이쪽으로 진학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표 외에 저희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다 공개하고 있는 자료고, 이제 전체 합격생들 분포입니다. 아무래도 어문 계열은 좀 그래프가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요. 이거는 상경계열인데 상경계열 중에서는 금융학부가 조금 폭이 넓은 편이고요.
공대 쪽인데 자연대 공대 쪽인데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는 좀 폭이 좁고 조금 더 상단에 위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IT 쪽인데요. 컴퓨터학부랑 소프트웨어학부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지원 성적 자체도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보보호학과 그 LGU 플러스 계약학과 관련해서 특기자 전형 잠깐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아까 수시 12명 중에서 8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고 4명은 특기자 전형을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특기자 전형 4명도 사실 전체적인 선발 방식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지원 자격의 수상 실적이 꼭 필요합니다. 이 수상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 이 내용들을 넣어놨으니까요. 모집 요강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고요. 올해 모집 인원 435명이고 저희는 최저학력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 경상, 자연, 융특 이렇게 4가지 계열이 조금씩 다르고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진로 선택이 20% 들어가고 있고요. 20% 들어갈 때 이제 진로 선택 ABC를 1, 2, 3등급으로 치환해서 성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별로 반영 교과별 비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어서 그 지원할 학과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최저 통과자는 47.5% 정도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열, 인문경상 계열은 2합 4, 자연계열은 2합 5,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2합 5입니다. 과목별 제한은 없고요. 탐구 중에서 하나, 그리고 국영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국어, 수학 뭐 이렇게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직업탐구는 저희 반영 안 되고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셔야 하는 중에서만 이제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학생부 우수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고요. 47.5% 정도이고 인문계열이 아무래도 지금 2합 4이다 보니까 약간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25학년도부터는 인문계열도 2합 5로 좀 완화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전체 이제 지원자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학생부 등급이 동일한 선상에 있더라도 환산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2.5등급에서라도 점수 폭이 한 5점 가까이 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반영 교과별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희가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성적 공개를 3년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통계 자료에 보시면 등급 외에도 환산 총점을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일반적인 교과 평균 등급이라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라서 요거로 보시기보다 꼭 저희가 대학 어디가에 점수 산출 서비스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점수 산출식을 저희 학교 측에서 직접 다 검증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대학 어디 가서 꼭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이쪽에서 환산 점수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학생들 지도하실 때 제일 정확한 결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평균이고요. 보시면 경쟁률의 불어블론학과나 중문학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뭐 평생교육과 이런 데도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커트라인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교과 평균이 2.19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판단하지 마시고 한 3년치 정도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걸 꼭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 전체 평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인문 계열이 아무래도 한 2점 중반대 정도 나타나고요. 네. 사과대 목표도 비슷하고 경영제통상대학에서는 경영학부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1등급 후반대까지도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저희 의생명 시스템학부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라서 1등급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전반적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위치하고 있고 컴퓨터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는 요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점수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267명이고 논술 60% 반영되고 교과 40% 반영됩니다. 논술 60% 반영이지만 저희가 세부 채점 기준을 꽤 촘촘히 운영하고 있는 편이어서 논술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의 논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인문 경상 이게 60점 만점 점수인데요. 작년 논술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실 때 작년 점수가 좀 평균이 낮았다가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응시율도 50% 정도고 최저 통과자도 50% 정도다 보니까 전체 경쟁률은 30대1 정도지만 실질 경쟁률은 대략 한 7대1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모의 논술 8월 11일부터 1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이 기간에 신청하고 응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실제 논술을 출제하실 위원분들이 모의 논술들도 동일하게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우수자 전형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모의 논술 꼭 참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3일 금토일 이렇게 3일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동일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문경상 2합사, 자연계열 2합5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경상 계열은 2025학년도부터 2합5로 완화 예정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최저 충족 비율이고요. 죄송하지만 이 최저 충족 비율이 나눠드린 자료집에서 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혹시 시간 되신다면 거꾸로 돼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작년 교과 평균인데요. 지금 보시면 언론홍보학과 경쟁률이 거의 37대1 정도 되는데 교과 평균은 더 다른 위에 있는 정치학과나 정보사학과보다 좀 낮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논술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저희는 가나 다군 전체 선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보보호학과는 이제 다군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기위주 전형은 실기 70% 반영되고 수능 30%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저희 인문경상, 자연, 계열 그리고 예술 창작 실기 전형 이렇게 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시 수능 성적을 혹시 이제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되실 텐데 보실 때 지금 100분이라던가 이런 등급으로 아마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일 점수를 판단하기 좋은 거는 이 환산 점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12월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본인의 수능 성적을 넣으면 이제 환산 점수가 나오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올려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기억이 꼭 나신다면 환산 점수를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한번 꼭 계산을 해보시고 3년치 통계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에 있는 환산 점수랑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시 상담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 뒤에서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실 텐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밖을 보고 왔더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비가 이번 PT가 끝나고 나면 좀 비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순서는 광운대학교에서 진행하실 텐데요. 광운대학교가 지금 8개대학 연합 설명회 당번, 순번 이런 학교신가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이 자료 다 깔아주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명회를 담당해 주신